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목요일인데 조금 뭐 피곤하십니까? 좀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생각하면 좀 기분이 업이 또 되더라고요. 예.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부터 전달해 주실 건가요? 예. 첫 번째 이슈는 김학의 법정 구속, 전화요금의 발목입니다. 네. 그 별장 성접대 의혹과 또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던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는 이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예. 그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김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총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 수수를 받았다.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또는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습니다. 네. 또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5,6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또 9,5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 판결한 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는데요. 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게 있는데요. 바로 1심이 뇌물로 보지 않았던 이 사업가 최 씨가 준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 원에 대해서 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뇌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그 인정되지 않았던 이 174만 원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이 김학의 전 차관의 발목을 잡았고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이 뒤집힌 그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1심 판결에서도 이 휴대전화 사용 요금과 관련돼서 이 김 전 차관의 이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뭐 직무 관련 청탁을 했다거나 혹은 김 전 차관이 사건 처리에 관여했다거나 혹은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제는 직무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뇌물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로 이제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1심은 그 나머지 이제 최 씨가 준 또 뇌물이 있는데요.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제는 제공한 뇌물 법인카드 그리고 설날 상품권 등 이제 4,7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서 이제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뇌물들 보면은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니까 이 5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2019년 6월에 기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은 날이 2009년 5월이니까 10년이 딱 한 달 차이로 넘은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2심에서는 2011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받은 이 휴대전화 사용 대금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심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이 상품권과 법인카드 4,700만 원의 뇌물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네요. 좀 다시 설명드리면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뇌물수수 행위인 이 휴대전화비 대납이 인정되다 보니까 이 이미 완료된 이제는 법인카드, 설날 상품권 이런 뇌물수수도 하나의 범죄 행위로 묶여갖고 공소시효 만료를 적용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휴대전화비 174만 원이 뇌물로 인정이 되면서 무죄에서 그 2년 6개월의 실형으로 김 전 차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극과 극의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 뇌물로 인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원심에서는 이 휴대전화 대납을 해준 거를 뭐 직무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했지만 2심은 좀 다릅니다. 2심은 이 최 씨가 1998년 자신이 관여한 사업 시행과 관련돼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좀 편의 뭐 수사 과정을 뭐 알아봐서 알려주는 뭐 이런 편의를 받은 정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특수부 수사를 받을 상황에 대비해서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냐라고 해서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 대납에도 대가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 대법원으로 이제는 분명히 상고가 될 텐데 향후 대법원에서는 이 차명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한 거 여기에 과연 대가성이 있는지 그게 아마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왔어요.
자,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주호영 몸수색 비표 논란입니다. 어제 되게 뜨거웠죠. 예,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앞두고 그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이제 몸수색을 당했다고 해서 어제 되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네. 보통 시정연설을 앞두면은 이제는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대표, 국회의장 이런 주요 요인을 모시고 이제는 좀 환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주원내 대표가 좀 늦었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열린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촉구하는 결의대에 참석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특검 거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제는 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원내 대표가 국민의힘의 이제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의장실 앞에서 이 청와대 경호원들이 주원내 대표를 통과시키지 않고 신체를 수색하겠다고 한 겁니다. 주원내 대표가 나는 야당 원내대표다라고 말하고 이름까지도 말했는데도 신체 수색을 계속 하려 하니까 결국 주원내 대표 몸수색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이거 대통령 면전에서 쓴소리를 할 것 같으니까 야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애당초 막기 위한 그런 의도된 도발 아니냐라면서 이제 강하게 항의했고요.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이제 청와대에 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그래야죠. 했습니다. 네. 다만 청와대는 이거 경호 업무 지침에 따랐다라면서 사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호처에서는 그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도 그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제 입장문을 냈어요. 예. 그 경호처 업무 지침에는 여야 정당 대표만 신원 수색 예외로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이제 여야 대표와 동반하는 당직자에게는 수색을 면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그 신체 수색 면제 대상은 보통 이제 대통령 또 오부 요인이라 그래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뭐 이 정도가 되고요. 또 여야 대표가 포함됩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사례가 있었나라고 따져보니까 없었답니다. 없었어요. 왜 없냐고 보니까 보통 여야 원내대표가 혼자 오지 않고 당 대표랑 같이 오기 때문에 예. 관례적으로 면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례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연 어땠냐라고 보니까 신체 수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체 수색을 받지 않았냐고 보니까 비표 수령 여부 확인으로 신분 확인을 해 들어보냈다는 겁니다. 이 비표라는 게 주요 고위직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중요 이제 초청 인사나 참석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비표가 없으면 이제 참석을 이제 통제하는 거죠. 예. 그런데 주원내 대표의 경우에는 비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명과 원내대표임을 밝혔음에도 몸수색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 몸수색을 두고 야 누구는 비표를 두고 누구는 안 주냐 이제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늘도 또 뉴스가 끊이지 않을 것 같고. 예. 예. 자, 마지막 이슈는 뭡니까? 예, 마지막 이슈는 퇴임 후 국민위의 봉사 단숨에 대권 주자입니다. 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여론조사 결과 이제 지지도가 바로 올랐다고 해요.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RN서치가 지난 25일부터 26일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표본 오차는 95%고요.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그 조사 결과 윤 총장이 차기 정치 지도자에 적합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1%로 나왔답니다. 네. 물론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8%였고요. 2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21.6%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윤 총장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인 이제 8월 때보다 1% 오르면서 범야권에서는 독보적인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번 조사에서 이제 윤 총장 지지율이 오른 원인 이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제 여권의 이제 집중 포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전방위 감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며 당당히 맞선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좀 크게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야권에는 유력 대권 주자가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윤 총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눈에 가시인 윤 총장을 공격하면 할수록 오히려 윤 총장의 책임만 높여주고 존재감만 부각해주고 있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추 장관이 이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정말 해임이 되거나 뭐 쫓겨나든 나가는 모양새가 된다면 뭐 강골 검사에 차세대 대권주자 이미지 거기에 순교자의 모습까지 겹치게 되면서 지지율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선례도 있는데요. 이해창 전 총리가 임명권자인 김영삼 대통령과 갈등을 겪으며 이제 사표를 던지며 나오니까 오히려 대쪽 판사에 대권주자 이미지 그러네요. 거기에 순교자까지 겹치면서 단숨에 유력 대권주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일단 야권 입장에서는 대권 후보군을 넓힌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이 지지율 상승이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윤 총장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윤 총장이 과연 대권을 갈 의지가 있냐는 것인데요. 좀 이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회창 전 총리가 롤 모델이 될지 어떻게 예.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